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가 올 시즌 FA를 앞둔 김하성을 두고 가장 이상적인 영입이 될 것이라며 영입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하성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지난 7일 전한 소식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865년에 창간해서 1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가장 유력한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체는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이 시즌을 되돌아보면서 실패 요인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보강해야 될 포인트들을 좀 다양하게 선수별로 이렇게 짚어드는데요.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는 71승 73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도 7.5경기 차이로 사실상 가을 야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을 앞두고 정말 많은 투자를 했죠. 이정우 선수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체프먼과도 3년에 5,400만 달러, 스넬과는 2년에 6,200만 달러, 그리고 솔레어와도 이 3년에 4,2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대규모 전력 보강에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은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쉬움도 있었죠. 이정우 선수 적응 과정에서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스넬은 사실 다소 늦은 7월부터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레어는 결국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애틀란타로도 처분을 한 바 있었는데, 올 시즌 어쨌든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새 판을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9월에 벌써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삼루수인 맷 체프먼과 6년에 1억 5,1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집토끼 단속에 나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체프먼의 연장 계약은 현상 유지일 뿐 결국에는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추가 영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체 여러 포지션 언급하다가 이제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 언급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현재 뭐 신인인 타일러 피츠제럴드 선수 샌프란시스코의 유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피츠제럴드는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얻기 시작해서 17경기 구간 11홈런 맹타를 휘두르면서 주전 유격수를 또 꿰찬 선수입니다. 네, 이후에 부침을 겪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현재까지 82경기에서 14홈런에 30타점, 도루도 17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타율도 2할 9푼 6리, OPS도 0.883을 활약하면서 내년 시즌 일단 청사진에 포함된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깜짝 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김하성 선수를 추천한 이유, 역시 수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매체는 피츠제럴드는 오른쪽으로 날아오는 공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3루간 쪽 빠지는 타구에 대한 대응이 조금 미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제공하는 OAA 지표를 살펴봤을 때 왼쪽으로 오는 타구, 그러니까 2루간 타구에 대해서는 플러스 4점으로 좋았습니다만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에는 마이너스 1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제공하는 DRS 지표를 살펴봤을 때도 유격수 포지션에서는 마이너스 3점, 팀에 피해를 끼쳤다는 뜻이죠. 반면에 이루수로서는 플러스 1점을 받아서 유격수보다는 이루수로 더 적합한 수비 포지션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세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실책이 늘고 있는데 오늘도 실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매체는 FA 내야수 영입을 추천하면서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는 따로 코멘트를 또 달기까지 했는데요. 만약에 김하성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이 피츠제럴드 선수를 또 이루수로 쉽게 옮길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 샌프란시스코 내야 에스트라다라든지 아니면 루시아노 이런 베테랑 유망주 할 것 없이 센터라인 자원이 또 부진하면서 반드시 김하성 선수가 아니더라도 내야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의 유격수인 윌리 아다메스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이미 30홈런의 100타점을 넘어서면서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올 시즌 122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3푼 3리, 11홈런 22도루, OPS 0.7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가치에 밀려서 2루수로 이동했지만 다시 유격수로 돌아와서 올해도 또 탄탄한 수비를 펼쳐주고 있었죠. 네, 물론 타격 생산성 측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의 유격수를 맡는다면 체프먼과 함께 이 김하성, 이 주 선수가 지키는
삼루수 그리고 유격수 자리 포지션의 수비만큼은 정말 물 셀 틈이 없을 거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하성 선수의 샌프란시스코 예상 요번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실제 트레이드까지 맞춰봤다고 하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세단 라파엘라, 데이빗 해밀턴 이런 센터라인 유망주들이 올 시즌에 정말 많은 성장을 하면서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좀 소식이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구단 내부에서도 김하성 선수 영입에 대해서 꾸준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샌프란시스코와 괜찮은 핏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들리는 게 역시 이정우 선수랑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정우 선수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절친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반멜빈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샌디에고에서 김하성 선수를 주전 유격수로 기용을 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리드오프로 기용을 하면서 결국에 김하성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도 김하성 선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뭐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김하성 선수의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PN이라든지 뭐 일부 현재 유력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의 몸값으로 여전히 뭐 1억 달러 이상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 시즌 좀 아쉬운 타격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부상 이탈 기간도 좀 길어지면서 사실상 좀 1억 달러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 4년에서 5년 사이가 이 현재 상황에서 계약 기간 최대가 아닐까 싶고요. 계약금으로 따지더라도 한 8천만 달러가 최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옵트아웃을 낀 단기 계약을 통해서 FA 재수에 나설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타격 성적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매체프먼 선수가 올 시즌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3년에 5,400만 달러 거기에다가 매년 옵트아웃을 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FA 재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언제든지 선수가 원할 때는 시장에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 선수 친화적인 옵트아웃 옵션을 통해 보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역시 이제 류현진 선수의 FA 재수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류현진 선수가 정말 짧은 이닝이지만 어쨌든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서 1년 재수를 했잖아요. 그 결과 이 토론토와 4년에 8천만 달러 대형 계약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FA 재수에 나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하성 선수의 복귀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지난 8월 19일 콜로라도전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친 뒤에 벌써 시간이 3주나 또 지나게 됐습니다. 당초 부상자 명단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열흘이 넘어서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홈 5연전 안에는 복귀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긴 했습니다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원정 일정에도 합류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송구라고 하는데요. 이 쉴트 감독이 9일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정상적인 송구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김하성 선수에 따르면 송구를 제외한 나머지 타격이라던가 수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실전과 비슷한 상태로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선수가 역시 빠른 복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잔여 경기가 현재 17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가을 야구 일정 같은 경우에도 와일드카드 1위를 달리면서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이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몸 상태, 그러니까 100%의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하성 선수의 또 건강한 복귀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서는 이 샌프란시스코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